이미 산업화된 경제에서는 농업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학적인 논의에서 농업과 제조업의 발전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농업이 수행하는 산업화 과정에서의 역할과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농업이 주는 비경제적인 사회적 효용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 쿠즈네츠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업의 4가지 공헌을 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경제 정체를 일종의 생산함수라고 생각한다면 본래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새로운 유용한 가치를 생산해내는 것을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산 요소의 측면에서 농업이 기여하는 바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첫째, 농업은 다른 산업에 원자재를 공급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섬유산업, 식품가공산업의 원료가 되는 원자재를 생산하여 공급합니다. 둘째, 해외에 농산물을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외화를 다른 산업에 공급함으로써 자본 설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한국과 같이 경제 발전을 막 개시하기 시작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특히 외화가 중요합니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기술이 부족하여 제조업에 필요한 기계 장비와 같은 자본재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그러했지만 제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세계 시장을 상대로 상품을 팔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수요에 대응하는 데 그치게 되고 국내 수요만큼만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발전 초창기의 외화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전통적인 농업이 농산물 수출을 통해 초기에 필요한 외화를 공급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은 다른 산업에 노동과 자본을 공급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합니다. 농업 부문에서 남는 인력이 도시 부문의 제조업 분야에 취업함으로써 노동력을 공급하게 되고 또한 기존의 농업 부문에서 축적된 이윤이 경제발전 초기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에 투자됨으로써 자본을 공급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60년, 1970년대 수출주도 공업화 과정에서 농촌 부문이 노동력과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도성장기에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동자의 절반 이상이 15세에서 29세, 즉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었고 주로 도시 부문의 저임금 노동 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면서 초기 경공업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또한 이농과 함께 농촌 자본도 도시로 유출되었습니다. 이농자에 대한 생활비 보조, 정착금 지원, 학비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농촌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는 문제이지만 청년층 유출로 인해 고령화, 낮은 교육 수준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게 됩니다. 이러한 논의는 전통적인 경제학적 관점에서 농업의 역할을 바라본 것입니다. 암묵적으로 산업화, 즉 제조업의 성장을 경제발전의 핵심 목표로 강조하면서 농업은 후방에서 이를 지원하는 역할만 하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인 농업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제조업의 그 위상을 넘겨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난다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듯이 농업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식료품을 공급하는 산업이며 식량 위기가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최근에는 단순히 제조업 부문의 노동력과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서 농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에 주목하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발간된 자료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라이스워라는 한국의 통일별 개발 일대기를 정리한 책자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농업의 사회 경제적 기능을 모두 10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제적 이유라고 되어 있는 1, 2, 3, 8, 9번의 내용들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에 주목되는 것은 경제적 이유 외에도 농업이 다양한 사회 경제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농업은 우리 문화 경관을 보존시켜 줍니다. 즉, 농업은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지속되었던 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산업을 넘어 그 자체가 문화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 활동과 연관된 인류의 축적된 자산이 전통 문화 유산으로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농업은 마을과 농촌 공간을 유지합니다. 농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토의 대부분 지역은 볼품없는 황문지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셋째, 농업은 환경을 책임감 있게 다룹니다. 오늘날 기후변화 위기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특히 농업의 환경 보존 기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은 자연재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식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농업은 국민의 휴양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오도 이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사이 유행하고 있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5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이틀은 농촌에서 휴양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IT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업무 스타일이 변화한다면 이와 같은 농촌의 휴양지 기능은 더욱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농업은 흥미로운 직종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하고 2007년 12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식량 안보를 비롯하여 자연 경관의 보전, 생태계 보전, 고유한 전통문화의 보전 등이 농업이 수행하는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으로서 성문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근거로 하고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직불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이로운 외부 효과를 창출하는 활동이 농업 생산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면 사회적으로 충분히 필요한 만큼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통적인 경제학적 관점에서 농업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역할과 최근 부각되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본 한국의 농업발전 강의가 기획되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본 강의의 개요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